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이해찬을 잘 아시죠? 지금 집권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전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도 지냈습니다. 국무총리는 1인자 만인지상, 이전 영의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그런 행동을 보면 이는 정치 원로가 아니라 정치 초년병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최근 내부 고발자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김태호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이들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조직 부적응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공직생활을 18년간이나 했습니다. 2년만 더 채우면 20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도 행정고등고시 합격해서 3년간 사무관 생활을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그런 공직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직생활 부정자라고요? 이것은 일종의 폄하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언론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서 해임이란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 열긴 열었습니다. 조국도 출석하고 임종석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정인 선서가 없었습니다. 위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한 말에 대해서 김태호 수사관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항을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말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요청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우스운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집권당 당대표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김태호 수사관을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호 수사관은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앞서 문재인도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김태호 수사관을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태호 수사관은 공포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자가, 살아있는 권력자가 자신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니 공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닐까 다를까 대검찰에서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저는 최고 권력자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김태호 수사관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지침을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리는 없었지만 공직생활에서 일어난 일을 MBC에 제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재민 사무관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터뜨릴 때
홍익표 민주당 수석당 대변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 뭐는 김태우고 뭐는 신재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거친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들이 향한 대상은 바로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전에 손혜원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단지 이번 내부 고발자는 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모습을 주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내부 고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발은 짧지만 고통은 길다. 당시 내부 고발할 때는 굉장히 자신은 어떤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정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폄하하면 앞으로 누가 정의를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부 고발의 언로를 그대로 막는 아주 치졸한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선진국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알아봤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앙투안 델루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관에 근무하면서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의 꼼수를 언론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내부 고발이 정당스러워 밝혀지자 유럽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소속 기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제소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완전 틀립니다. 우리는 내부 고발을 하자마자 대검에서 아주 빨리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제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고발한 이후부터 45일간 모든 인사 조치를 멈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김태호 수사관은 즉시 해임이 됐습니다. 완전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민 수사관에 대해서 소속 기재부는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신재민 수사관 이 말을 듣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료진에서는 상당 기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대면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부 고발자의 고통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합니다. 만일 내부 고발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였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조금 피해를 본다 해서 이렇게 억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표리부동합니다. 그리고 양두구역이고요.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야3당에서도 굉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예찬 대표의 그런 모진입, 그러면서 경망스러운 모습을 탓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용비어 첨가,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화민주당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 원로라는 사람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미를 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재인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나라 권력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검찰에서는 당연코 김태호 수사관에 대해서 무슨 수를 쓰든지 그렇게 압제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일입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은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고, 한 전직 대통령은 지금 구인장도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법원장은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급 분립 국가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상권의 두 기관의 장이, 전직 장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국회의장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제대로 이제 건드리지 않고 있죠. 국회의원들 아직까지 파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적정한 나라인가?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도 입막음하는 이런 모습.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이렇게 핍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걱정이 신재민 사무관이 자살을 꾀한 것처럼 김태호 수사관도 스스로 공포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 권력자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집권당 당대표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몰아세우면 내부 고발자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자세 멈춰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정체된 사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예찬 대표가 보여준 그런 아마추어적인 모습, 정치 초년명 같은 모습, 이것은 자기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프레임에 계속해서 어떤 상을 몰고 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지 모르는 내부 고발자를 미리 차단하려는 그런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얕은 꾀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요구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의 바로 메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정의롭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아주 혐오스럽게 대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정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부 고발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